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주식을 피라미드 익절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4월 초에 공략했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핑크색, 요새 한참 벚꽃 시즌이죠. 이 벚꽃이 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부 물량은 4분의 1 물량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니트론텍을 보게 되면 유니트론텍은 첫 번째 바둑이일 때 공략을 해서 지금 계속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죠. 벚꽃이 이렇게 보이죠? 분홍색. 그래서 이런 종목은 4분의 1 물량은 고점을 예단하지 말고 매도 신호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 잘 따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두 종목씩 이렇게 매집해도 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날부터 매집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집을 매일같이 이게 사모아 갔다면 지금 2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4분의 1 물량은 계속 홀딩하면서 이 수익을 계속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손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신규 입학하신 분 중에 종목별 손절은 몇 %로 잡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주식을 입문할 때 과연 손절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흔히 말하는 기계적인 손절의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령 나는 익절은 5%, 손절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잡는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기계적인 손절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3% 빠지면 알아서 스톱로스에서 손절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끊거나. 근데 저는 이 기계적인 손절은 아주 추천하고 싶지 않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매수 진입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칙이 있는 투자자라면. 그러면 그 원칙이 있는 분들은 이 진입 이유를 가지고 신규 A라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가 즉 전제가 진입했을 때 그 가정이나 전제가 무너지면 깨지면 그게 바로 손절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주가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고맙지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뜻하지 않는 이런 하락을 기록할 때도 있겠고 이게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일 때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손절은 무조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적인 이런 자금이죠. 운용 자금이 제한적인데 이 종목 중에 100종목을 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10종목 이상 늘어나는 일명 그 문어발식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5종목을 운영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종목에다가 한 달에 한두 종목 정도 스윙으로 매집해도 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어발식 투자가 아니라 좀 포트를 압축해서 가는 스타일인데요. 그렇다면 5종목이 만약에 1%, 2% 손실 나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러면 이 종목들 중에 어느 하나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종목이 보일 경우 이 네모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종목들로 꽉 차 있어서 자금은 없고 이거 살 여력은 없고 그러면 이 5개 중에 어느 걸 먼저 정리하느냐 그게 바로 저한테는 손절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5개 중에 제가 가정했던 시나리오 전제들이 가장 먼저 깨진 종목 전제가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어진 거죠. 전제가 깨졌다는 거는. 그래서 그 종목부터 빼고 이 종목 뺀 자금을
이 네모라는 종목으로 신규 매수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령 오늘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저희가 기존에 매수했던 휴비스라는 종목을 이 양봉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음봉을 맞으면서 11선, 오늘 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에 그냥 요 하늘선을 이탈할 때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마이너스 한 2, 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기계적인 손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개 중에 가장 그림이 안 좋은 것부터 정리를 하고 이 자금으로 신규 종목으로 XM을 공략하자고 했어요. XM을 3,100원이면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상한가 문턱까지 갔었는데요. 28.2%. 그래서 충분히 아까 휴비스라는 종목을 정리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5%일 때 1차 익절, 10%일 때 2차 익절, 2차 익절하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0% 넘는 20% 가까운 수익이 났었는데요. 가령 아까 같이 5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뭐 휴비스라는 종목이 결론적으로 뭐 다시 보합권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대비 뭐 마이너스 2, 3% 그대로 유지 중이겠지만 오히려 이 종목을 버리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훨씬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즉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종목별 투자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종목 수는 몇 종목이 적당한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종목 내외가 가장 좋다고 보고, 손절하는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회비용상 그냥 그 종목을 일단 버리고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자는 거죠. 그러면 이 제한적인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좌를 불리고, 즉 트레이더 차트를 계속 이렇게 우상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손절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이제 주식을 원칙 없이 투자를 해서 계속 마이너스 돼서 이제 손절에 너무 지쳤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손절할 여력도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XM라는 종목이 저희는 오늘 바둑이 때 공략을 해서 이런 급등을 먹었지만, 가령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구간에서 나는 손절이 이제 더 이상 싫어. 손절 안 하고 들고 갈래.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바다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바다에 빠지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그냥 마음고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반년이 지나도 답이 없고 또 더 빠지고 이러면 이제 망연자실을 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뭐 익절을 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손절을 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차트를 보고 진입했던 아니면 뭐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던, 처음에 가정한 시나리오 전제가 깨지면 손절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인 건 아는데 손이 안 나가서 계속 들고 가다가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30% 막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명분을 찾게 되죠. 이 종목은 오를 거야. 그러면서 뭐 종목별 게시판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 중에 뭐 희망적인 얘기는 그래 이 사람 말대로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홀딩을 하다 보면 더 빠지고 결국 이렇게 깊은 바다에 수심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간다면 그 원칙이 여러분들이 이미 검증한 시스템에 의한 원칙이라면 반드시 이 트레이더 차트는 우상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손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누가 봐도 못생긴 음봉, 오남이 찾는 연습을 했어요. 음봉 찾는 연습. 그래서 이 종목을 보합권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5% 정도 수익이 나셨죠? 고점이 5.1%니까 5% 정도 수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진칼 같은 경우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다가 오남이 마감했는데 오늘 어때요? 종가 고가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차트라는 거는 결국 이 매도세와 이 매수세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이 주고받는 수급에 의해서 거래량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 분석의 3요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 봐도 못생긴 음봉이 나왔다면 이날 이렇게 매도세가 잔뜩 껴보이는 음봉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런 음봉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트 패턴은 분명히 존재하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오남이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고요. 이번 달엔 양봉 찾는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의미 있는 양봉 구간으로 남아산업을 말씀드렸어요. 이 첫 바둑이가 보이고 두 번째 바둑이가 보일 때 여기서 7,250원 라인에서 의미 있는 양봉이다. 그 이후로 10% 이상 급등을 했죠. 10% 이상 급등.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양봉을 찾아낸다면 종가 매매하는 종목을 골라낼 때도 아주 좋고요. 모든 추세, 상승 추세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양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 양봉의 시가는 이제 안 깨고 계속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저희가 계속 의미 있는 양봉 찾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살펴왔던 네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고스바이오는 어제 저희가 이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뭐 15% 이상 충분히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종가에 이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고점이 어제 고점을 넘기면서 17%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 후보로 넣었던 이유가 항상 어제 설명드린 대로 내 보는 지금의 양봉의 위치가 이런 수렴이 진행된 이후에 얼마나 발산이 됐는가, 몇 번째 양봉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제 양봉은 첫 번째 양봉이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승 추세의 시작은 양봉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이 바둑이가 나오면 바둑이 시가는 잘 안 깬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기 종가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 바둑이 시가를 깨면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위로는 어때요? 정고점까지 손익비가 굉장히 훌륭한 구간이죠. 이런 종목은 첫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는 양봉이 되는 거고, 저는 이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2.7% 상승했지만 이 종목을 왜 빼야 되냐면 윗꼬리가 한 번 달리고 두 번 달렸거든요. 두 번 달렸다는 거는 상승 파동이 이렇게 많이 진행된 거거든요.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이 고점까지 가긴 힘들다 보고 이 발산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전고점까지 닿고 내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픽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올랐지만 이런 종목은 픽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저께 저는 이 종목을 이분화했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 후보로 넣었어요.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 AP 시스템에 많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AP 시스템은 뭐 오늘도 양봉을 그리면서 도지봉, 거래량은 어제의 절반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고 1.1% 상승 마감했고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위치고요. 저는 4개 종목 중에 가장 좋다고 본 게 STI였어요. STI도 오늘 고점이 한 5% 정도 가는 모습이었는데 분봉을 보게 되면 어제 이 STI를 설명드릴 때 이거는 4일간의 박스권이다. 박스권을 기록하다가 박스가 위로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그 박스가 터지면 박스만큼 간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그 목표가까지 가는 모습이고 저는 이 종목이 좋다고 봤고, 그래서
이 네 종목 중에 가장 아닌 종목으로는 후보가 기산텔레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네 종목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시 반경에 카페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다 추가 상승하면서 나온 모습인데, 경인양행, 두 번째 아주캐피탈, 세 번째 동방. 동방은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아주 좋은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오후장에 시원하게 한 번 더 파동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후보에 넣을 거고요. 네 번째 이수협지스. 그래서 이 네 종목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종목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아닌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댓글이나 카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략했던 XM이라는 종목 브리핑을 한번 읽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단가를 적어드리고 피라미드 익절 가격을 이제 제시해드리죠. 5% 가격이 여기고 10% 가격이 여기니까 5%일 때 절반 익절하고 10%일 때 또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 25% 물량은 계속 벚꽃 구경하면서 급등을 즐기고요. 이 전략으로 가는데 오늘 오전에 휴비스라는 종목을 정리하자마자 이 종목을 지금 공략하시라고 사인을 드렸고, 이렇게 바둑이 검색식에서 XM이 잡아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1차 익절, 이렇게 하시고, 카페에 글을 올려드릴 당시만 해도 14% 상승 중이었는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모든 변곡에서 첫 시작은 이 커플, 즉 연두색 매수 신호와 보라색 매수 신호, 이 두 개가 완성이 되면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 커플이 나온 다음에 변곡 구간에서는 항상 시세가 이렇게 더디게 나온다고 했죠. 부릉부릉 시동 거는 구간, 즉 캔들로 보면 이런 도지봉들이 줄을 이뤄요. 도지봉들이 줄을 이루다가 시동을 걸면서 마침내 바둑이가 나오죠. 이런 핑크가 나오고, 그래서 이 벚꽃 보이고 바둑이가 보여서 이 종목을 공략하였고요.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 또 절반을 익절을 하신 거고, 그래서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보 운전자라도, 그리고 길맹인 운전자도 내비게이션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목적지까지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듯이, 저의 15년간의 이 경험치, 노하우가 모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이 HTS 세팅, 이 K맵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리만 알고 나면 이 주식의 흐름, 패턴, 급락 뒤에 이렇게 시동을 걸다가 변곡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로 급등을 하고, 다시 여기서 변곡이 나오면 다시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고, 여기서 또 변곡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고, 이런 과정들을 큰 숲을 읽어 나간다면 충분히 이 중에 몸통 수익은 취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구간은 아예 접근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원칙 있는 투자로 잃지 않는 매매, 잃지 않으면 결국 계좌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일 뿐 항상 계좌를 우상향시키면서 원금의 2배, 3배, 4배, 그래서 올해 지수 상황이 그게 작년만큼 암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때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원칙은 어떤 것인지 잘 메모를 하셨다가 그대로 지켜나가시고, 오늘 이 손절의 주제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손절의 명확한 원칙은 또한 어떤 것인지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